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우선 어제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BNKU를 전량 매도하고 FAS로 갈아탔고요. 근데 이제 몇몇 멤버십 회원분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썸네일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BNKU와 FAS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저는 BNKU든 FAS든 둘 다 지금 상황에서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BNKU는 좀 더 화끈한 성향의 분들, 그리고 FAS는 좀 적당한 안정성도 추구하면서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매수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재 상황에선 안정성을 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뭐 BNKU가 FAS보다 퍼포먼스가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갈아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FAS를 TQQQ에 비유를 했고 BNKU를 SOX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게요. 이 안정성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래도 FAS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중도 크고 대형은행들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증권사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말 그대로 금융 섹터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니까 그만큼 분산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형은행들로만 구성된 BNKU보다는 안정성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근데 또 이번에 빠질 때 대형은행들의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대형은행들은 이렇게 급격히 많이 빠졌으니까 이 이하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난 지금 가격대에서는 FAS보다 BNKU가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 말도. 좀 더 와닿기 쉽게 TQ랑 속스를 다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하는 TQ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할 때 보면 TQ보다 속스리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잖아요. 하락할 땐 오히려 더 적게 하락하고 오를 땐 더 확 오르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늘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대로 흘러간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BNKU가 FAS보다 더 적게 하락하면서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걸린다 싶으신 분들은 BNKU랑 FAS랑 반반씩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로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도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 이렇게 반반씩 투자 들어간다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은 그냥 반반도 싫다, 난 그냥 끝까지 대형은행 위주의 BNKU만 믿겠다 하시면 그냥 BNKU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BNKU와 FAS 이 두 주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BNKU에서 FAS로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오펙 회원국들이 지난 주말 일요일에 모여서 감산 발표를 했잖아요. 사우디, 러시아 등 9개 국가가 모두 166만 배럴을 5월부터 감산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시장이 열리고 국제유가가 한때 8%까지 치솟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나 올랐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5.7%가 상승해버렸죠. 아무리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등락폭이 심하다지만 이건 정말 미쳤죠. 이 정도 급격한 상승폭이면 최근 1년 중에 가장 크게 나온 대폭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미친듯이 치솟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에 최대의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시장의 불안 심리를 몰고 오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게 왜 불안 심리를 몰고 왔는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그동안 우리 인플레 수치가 계속 하락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 수치를 급격히 낮춰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원유 같은 에너지 가격의 엄청난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보면 헤드라인 CPI나 PCE에 비해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나 PCE는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헤드라인 CPI랑 PCE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으니까 시장이 대환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도하면서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감산 발표하고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헤드라인 CPI조차 다시 크게 오를 것이 너무 보이니까 그러면 또 연준은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거기에 은행 사태도 좀 잠잠해지고 안정화되면서 금리를 더 올려도 괜찮다는 명분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리장 시작하고 나서는 주식, 채권 모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다들 너무 걱정이 되시잖아요. 아, 망했다. 인플레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려나. 끝이 없네 정말. 이라는 걱정이 좀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안을 볼 땐 그것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왜 이렇게까지 급격히
급격히 감산 조치를 취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답이 너무나도 간단하죠. 유가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하니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우디나 러시아 뭐 이렇게 내세울 거라고는 천연자원 하나밖에 없는 국가들 입장에선 유가가 하락하면 진짜 국가 경제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 WTI 원유 가격이 60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난리가 나니까 부랴부랴 저렇게 가격을 올려놓기 위해서 저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 국가들이 요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몫했을 수 있지만요.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냥 너무 급격히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졌을까를 또 들여다봐야겠죠. 이것도 역시 너무 뻔하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버리는 거죠. 특히 중국이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하고 나면 원유 수요가 다시 좀 살아나고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한지 좀 됐는데도 생각보다 뭐가 별게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던 건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건 경기 침체 전망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고, 경기가 침체돼 간다는 건 분명 서비스 인플레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유가에 의존해서 헤드라인 CPI나 PCE 수치 떨어뜨리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시장이 어느 순간 헤드라인 CPI나 PCE가 떨어진 거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연준이 인플레 측정에 참고하는 지표는 근원 PCE니까요. 근원 PCE는 어차피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측정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근원 PCE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차라리 그냥 경기 침체가 화끈하게 와서 실업률도 확 올라가고 이래저래 서비스 인플레가 완화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부분이라 말씀드리자면요. 오펙에서 이렇게 감산 조치를 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긴 관점에서 보자면요. 오히려 유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유가 하락의 본질은 경기 침체였고, 그 경기 침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 게요. 오펙이 감산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평균 4.45%가 하락했고요. 3개월 동안에는 5.59%가 하락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땐 2.55%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전체 역사의 통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작년 10월에도 감산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때 막 바이든이 급하게 막 자존심 다 굽히고 사우디 찾아가서 우리 잘해보자며 증산 요청했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거 전부 다 개무시하고 결국엔 미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사우디 왕세자한테 경제 교육까지 받고 온 그 굴욕의 그 순간, 저 때도 증산은커녕 결국 감산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가격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강하게 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였을 뿐이지 곧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산 이슈는 우리가 보는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본다면 오히려 괜찮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어젯밤 11시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또 예측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작년 10월부터 그냥 계속 제조업 부문의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수치가 50 이하면 경기 침체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46.3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 사태 터져서 전 세계가 공포로 뒤덮였던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빼고 보자면 거의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고요. 이게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급격히 안정세를 찾으면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TMF도 초반의 하락폭을 전부 다 회복하고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왜냐면 채권은 경기 침체에 강하니까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초반 하락을 하던 나스닥 지수 역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며 0.27%만 하락을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악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스닥 기술주들을 바라보는 제 입장이고요.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체에 대비해서 TMF 저점에 미리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은 우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TMF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은행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주들 역시 경기 침체가 오건 말건 금리만 안정화되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심에 과하게 빠져버린 현재의 주가들이 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적당한 시점에 우리는 수익 먹고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때 가서 떨어져 있을 TQQQ라던가 SOXL 같은 거 담으면 되겠죠. 그때 갔는데 막상 얘네들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 있으면 뭐 다른 거 사도 되는 거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추매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상황이 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의훈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용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티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민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스타나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삐약삐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현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공경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심규민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나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DYG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서도교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바다산천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몽돌박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신스8185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무야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캬찰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